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샘 올트먼이 또 7조 달러 투자 유치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거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샘 알트만은 요즘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고요. 인공지능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셀럽인 거죠. 네. 셀럽이다 보니까 사실은 7조 달러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텐데요. 7조 달러를 우리가 좀 수치를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 1년 재정이 미국 정부의 1년 재정이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그 군사 비용을 많이 쓰는 미국이 1년 동안 한 해 쓰는 돈이 6천억 달러고요. 그리고 2023년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 칩들이 고가로 팔리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시장 규모가 5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2030년 정도에 반도체 시장이 지금보다 2배가 되는 1조 달러 시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조 달러보다 7배가 높은 7조 달러를 구해서 자기가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AI 반도체 관련돼서 가장 지금 샘 알트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의 절대적인 부족, 수요의 과잉, 정말 시장의 불균형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 불균형을 깨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샘 알트만의 계획인 거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시장이 불균형이고 수요가 크고 공급이 적으면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거라도 한우가 무진장 비싸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면 정말 돈 많은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적고 수요가 과잉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그니펀스 뭐예요? 그 70주들. 네, 매그니피선트 세븐. 네, 그 빅세븐이라고도 하는 이 빅세븐이 다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반도체 AI 반도체를 비싸요. 왜냐하면 H100이 작년 10월이나 11월 정도는 4만 달러 정도 했거든요. 비싸서. 근데 지금 6만 달러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칩 하나에 6만 달러씩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걸 몇 개 샀냐면 물론 그보다 좀 낮은 A100을 샀지만 10만 개 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러한 또 지금 자체 걸면 메타라든지 구글이라 이런 데는 10만 개, 20만 개씩 사고 지금 애플도 올해 말에 생성 AI를 내놓겠다니까 거대한 물주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협상을 벌일 때 이런 기업들이랑 먼저 벌이게 되죠.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한국의 KT라든지 SKT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 근데 우리도 AI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 그러면 엔비디아 협상 순위에 저 뒤에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이런 대기업도 구매를 못 하는데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겠다. 혁신 기업으로서 뭔가 성공을 하겠다. 유럽이나 인도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해보겠다면은 엔비디아의 문을 두드려도 구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시장의 불균형은 항상 경쟁을 왜곡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샘 알트만의 7조 달러의 이 프로젝트의 꿈과 같은 이 프로젝트가 나왔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걔는 한번 지르려면 너무 크게 질러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시장의 불균형성이 샘 알트만의 어떠한 7조 달러에 대한 꿈을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샘 알트만 스케일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네. 또 어쨌든 사회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할 수도 그렇기 있겠네요. 때문에 사람들이 샘 알트만 역시 잘 알고 있다. 이 지금 시장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고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원대한 계획. 그렇기 때문에 미 상무장관도 지금 만나고 있는 거고 굴지에 돈을 줄 수 있는 오일머니라든지 이런 데를 만나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 과잉이 이제 가장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것은 반도체는 이 주기성을 우리가 보통 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2010년도 초반에 반도체가 되게 불황을 겪었어요. 되게 불황을 겪으면서 삼성도 위태로워지고 TSMC도 위태로워지고 이런 주기성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렇게 지금 AI 칩 호황이 계속할 것인가. 근데 샘 알트만은 계속 간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오픈 AI만으로도 계속해서 칩이 필요한데 이 칩을 우리가 못 구해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협약을 한 거잖아요. 공동정선을 취한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물량이 앞으로 AI 시대가 뭐라고 샘 알트만 얘기하면 지금은 AI가 흑백 TV 수준이다. 흑백 TV 수준이고 우리는 이거 아이폰 16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AI 칩은 정말 절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 계속 그러니까 공급 부족과 수요 과잉이 이런 현상이 주기성을 완전히 깨버리고 전통적인 반도체 칩 시장에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주도권을 가지고 쭉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 엔비디아도 그래도 계속 투자도 늘리고 주가도 많이 엔비디아도 오르는데. 투자도 늘리지만 엔비디아는 여러분 설계를 하는 회사고요. TSMC가 생산을 하거든요. 네네. TSMC가 예를 들면 2020년 정도에 1년에 한 1,000만 장 정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1,000만 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1,600만 개 만들었어요. 그래도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꺾은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어제 구글 꺾었거든요. 알파벳을 꺾었습니다. 시총. 시가총액으로. 예, 시가총액. 그러니까 3위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게 거침없이 올라가고 뭐 한국에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엔비디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화환의 미소를 짓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공급 부족이라는 절대적인 현상을 엔비디아가 즐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샘 얼트만은 구체적으로는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AI 칩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샘 알트만의 계획에는 그러니까 이 패브리스, 그러니까 즉 칩 설계를 하는 쪽으로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설계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리고 TSMC하고 협업해서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 그랬냐면 돈 구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돈 구하는 거가 가장 쉽고 두 번째는 그거 관련된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렵다. 그 다음에 공장 설비를 구하는 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네네네. 주가도 지금 샘 알트만이 이 발표 이후에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ASML의 주문을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죠. 이 기계를 주문해서 이거를 공장으로 가져와서 설치하는데 보통 2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2년 걸리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 전에 반도체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반도체에다가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미국의 인텔에다가 지금 투자를 계속하면서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는데 직원의 50%도 지금 못 구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반도체의 첨단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고 이 회로도를 갖다가 실리콘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 집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고숙련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과연 샘 알트만의 그 계획이 돈 모으는 건 자기가 보기에는 할 것 같다. 중동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디서 나오든지 수도 나올 수 있고. 있는데 네. 그 인력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냐. 그리고 공장의 이 리드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설비를 주문을 해서 ASML에 이 공장 갖추는 데만 해도 2년 걸리는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앞으로 산 넘어 산이다. 그러니까 7조 달러는 가장 낮은 산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거 샘 알트만이 판을 한번 전체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근데 저는 판은 정확하게 읽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샘 알트만이 이렇게 만약에 공급 시장을 확대할 경우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때까지가 지금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거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1년 안에 걸린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부터 미래 가치를 주식가는 반영하니까 요동치겠죠. 근데 절대 아까 말씀드린 ASMR에 돈 모은 다음에 ASMR 물건 주문해서 공장 설비까지 갖고 오는 데만 해도 최소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 구하고 이 설비 설치하고 이걸 또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7조 달러 구한 것 중에 일부는 TSMC에 투자하려고 해요. TSMC가 미국에다 지금도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지만 더 많이 증설해라. 더 많이 증설해서 이런 판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샘 알트만의 구상인데요.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전문가들이 예측해서 뭐 4년에서 최소 5년 정도는 걸린다. 4, 그러니까 샘 알트만은 근데 더 미래 보고 그러니까 샘 알트만도 이걸 모르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건 뭐냐면 5년 후에도 지금같이처럼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지금 사실은 칩을 그러니까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나 암 정도가 ARM, 있고 네. AI 칩을 또 이제 사실 애플의 M1 칩이나 M2 칩 애플도 갖고 있어요. 근데 애플도 설계 능력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 게 아니라 암하고 ARM하고 협력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자체의 설계 능력을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글도 이제 조금씩 텐서플로우 칩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하는 거고, 테슬라도 지금 도조 칩 같은 경우는 갖추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데들이 대단히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샘 알트만은 여기서 기술자를 빼오겠죠. 미국에 있는 기술자를 일부 빼오겠죠. 네, 월급 2배 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급여는 수직 상승을 할 거고요. 엄청나게 오르겠네요. 네, 엄청나게 오를 거고, 앞으로 반도체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도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러한 일들도 분명하게 일어날 거고, 여기에 대한 인력 경쟁이 또 치열하게 일 거고, 삼성도 뺏기기 싫어서 안 놓으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유사한 샘 알트만과 같은 유사한 꿈을 꾸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중국이잖아요. 아, 그렇죠. 중국이 반도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10년 넘게 써왔습니까? 1,500달러를 지금까지 써왔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이제 5나노 공정을 시작하겠다. 하지만 수율은 말도 안 되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높은 수율을 지금 그러니까 수율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5나노 그래도 시작하겠다 이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엄청난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샘 알트만이 물론 중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1,500달러하고 비교도 안 되는 7조 달러를 쓰겠다고 하면 충분히 현실적으로 인력들을 사실상 한국하고 대만이나 뭐 전 세계에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다 빼갖고 오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라는 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되게 갈등의 요지 또는 어떠한 지정학적인 갈등의 요지, 한국 정부도 이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갈등의 요소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거 잘 안 될 거라고 또 회의론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바로 이 문제죠. 왜냐하면 돈은 구해도 우리 엔비디아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한테 이 스탁 옵션 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매력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오를 건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 사람들 당연하게 샘 알트만은 빼가려고 하겠죠. 잘 빼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라는 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정년퇴직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2년마다 연봉 협상을 할 때 맞지 않으면 어딘지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사람들 빼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걸?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엔비디아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연봉을 주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AI 칩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샘 알트만이 메모리 칩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메모리 칩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칩에 있어서 대단히 세계적으로 선두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SK하고 협력하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AI 칩 자체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젠슨왕도 회의적으로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샘 알트만이 그 얘기한 거 언론에 나오고도 또 엔비디아 주가는 또 계속 올라서, 그렇죠.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거 정확하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제가 저는 엔비디아 주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샘 알트만의 그러한 계획이 유일하게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 재편할 수 있는 트리거, 그러니까 촉매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촉매제가 되고 있는데, 이 촉매제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전문가들이 예측해도 아무리 빨라야 3년, 5년 정도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3년에서 5년까지는 시장의 그 관계가 수요 과잉과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이 지속될 거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프로핏 마진을 내면서 고가의 H100 칩이라든지 지금 또 새롭게 최적화된, 왜냐하면 H100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샘 알트만이 하고 있거든요. H100이 흔히 말해서 범용 AI 칩입니다. 범용 AI 칩이다 보니까 우리는 딱 요거만 필요한데 이거 기능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요거를 빼서 우리는 AI 전용 칩을 만들겠다는 게 또 샘 알트만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에너지 수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젠슨왕이 얘기해버렸거든요. 우리가 AI 전용 칩 만들게. 벌써 준비하고 있지. 벌써 준비하고 있지. 우리가 범용칩만 만들겠어. 우리 팀 같은 경우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AI 칩 전용 만들어서 곧 이제 제작이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저렇게 지금 주가가 3위로, 시총이 3위로 올라간 기업에서 R&D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아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코 지금 있는 이 주도권을 엔비디아도 쉽게 뺏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샘 알트만이 이렇게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 반도체 공급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상당 기간 동안의 우위를 확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구조성이라든지 이것의 7조까지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거고, 시장 입장에서는 또는 월가의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2, 3년까지는 엔비디아 논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ASML, 그 다음에 TSMC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ARM.
ARM 뭐 이런 데까지. 아, 반도체 기업들이 다 어쨌든 공급 부족이라고 하니까 네네. 다 수혜자. 네. 근데 왜 삼성전자는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저는 하이닉스는 어떤 뭐 이거는 영향을 제가 줄 전문가가 거예요? 아니니까 이거 코리아 주가 얘기는 디스카운트. 아니고,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 근데 진짜로 샘 얼트만이 이렇게 투자받아서 이렇게 쭉 나가요? TSMC하고 손잡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즉 이 연산 칩하고 메모리 칩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계산의 양이 되게 폭넓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메모리보다 갖고 있어서 훨씬 더 AI 학습용,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적합한 메모리 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HBM이라고 불리는 네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훨씬 더 앞에 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는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삼성도 지금 계획을 빨리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서 자기네들도 쫓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쫓아가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이런 식의 어떤 반도체 부분에 전문화되면서 사실 AI 시대를 완벽하게 준비했던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후발주자로서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니 지금 샘 알트만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임에는 맞지만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TSMC랑 당장 더 빨리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가는 것이 낫지 삼성전자가 이걸 쫓아올 때까지 이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대만의 지정학적인 타이완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물론 한반도도 위험하지만 한반도보다 더 위험한 것이 타이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가구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그런데 전 세계 지금 이런 AI 그러니까 지금 인텔은 지금 이제 쫓아오고 있는 거고 흔히 말하는 이 파운더리, 그러니까 즉 이런 고급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대만하고 그러니까 타이완하고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 지정학적으로 갈등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불안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반도체법 만들어서 이거 공장을 미국으로 빼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타이완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더 빼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좀 환골탈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국가 전략 사업인데 좀 걱정이 되는데 한 가지 좀 진짜 궁금한 거. 샘 얼트먼이 네.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또 내놨는데 사실 그 전에 오픈 AI에서 챗 GPT 내놓은 거, 그 전에 또 뭐 실리콘밸리에서 그 저 엑셀러레이터 운영했던 네, 네. 거 이런 거 와이시 컴비네이터. 그리고 뭐 저기 코인도 네네 월드코인이라는 걸로 하고 있죠. 이거 보면 샘 얼트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요. 네, 샘 알트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독특하게 이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사남매가 하나 되거든요. 미국에서 사남매 이렇게 드문 경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이런 데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우선 뭐 전형적인 미국에서의 그러한 이 혁신가의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19세에 처음에 창업을 했고, 아, 19살에 창업. 네, 19세를 생각하고 창업하자마자 스탠포드 공대에 들어가고. 아, 그것도 코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스탠포드 공대를 꼭까지 또 졸업하면 안 돼요. 아, 중퇴해야죠. 중퇴합니다. 2년만 다니고 중퇴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기 형하고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하다가 바로 Y 컴비네이터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투자 회사예요. 아, Y 컴비네이터. 네, Y 컴비네이터라고 줄여서 YC라고도 얘기하는데 Y 컴비네이터에 들어가서 2011년에 들어갑니다. 창업한 거를 바로 매각을 한 다음에 크게 매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이익을 가지고 매각을 했죠. 그 다음에 Y 컴비네이터에 들어가서 한 2, 3년 있다가 2011년에 들어가서 있다가 2014년부터는 Y 컴비네이터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투자한 데가 뭐냐면 에어비앤비. 아, 뭐 이러한 굵직굵직한 데다가 뭐 드랍박스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걸 대표를 갖다가 오랫동안 하면서 이쪽에 대한 경험들을 업력들을 많이 쌓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 이제 또 하나 회사를 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름이 뭐냐면 도구, 그러니까 즉 Tools for Humanity,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도구. 아, 회사 이름이 좀 이렇게 거창해요. 인류를 위한 Tools for Humanity라는 회사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것을 여기서 하려는 건 뭐냐면 전 인류가 동일한 파이낸스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과 같은 꿈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 인식을 어려운 비밀번호 인식하게 하고 비밀번호 외우고 그거 분실해가지고 코인 다 잊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홍채 인식으로 하자. 아, 홍채 인식으로 하고 이 홍채 인식을 통해서
하는 이러한 이 방식으로 해서 금융 체계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작동하는 코인으로 이제 월드 코인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에서 오인 수익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으로 자기는 부여해 주겠다. 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겠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건 적게 갖고 있건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것이 케냐라든지 뭐 이런 몇 군데서 지금 실험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홍채에서 인식된 개인정보가 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유출되는 사건들이 몇 번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뛰어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코인도 대단히 보면 샘 알트만 스타일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겠다. 네. 이런 거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성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단일한 파이낸스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을 쓰면서 홍채 인식으로 비밀번호 필요 없이 접근을 하게 그러니까 해주고 그러니까 개인을 식별하게 해주고 여기에서 걷어지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주면서 어떤 세계의 어떠한 기술 발전에 따른 여기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이제 샘 알트만이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토지세예요. 토지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느냐, 건물의 가치를 갖고 뭐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에서 세금 매긴다면 땅에다가 매기는 겁니다. 땅 위에 무엇이 있든 간에 무엇이 있든 간에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땅 가격 대비로 해가지고 그 세금세를 도입하는 걸 대단히 크게 주장을 해요. 이런 걸 가지고 보편적 기본소득의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에서 지난번에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거고 되게 유사한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죠. 정책적인 이야기도 막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앤드류 양에 대한 그래서 앤드류 양이 또 그 여러분 기억할 민주당 후보였지만 후보에선 떨어졌지만 앤드류 양이라고 이 타이완 출신의 후보가 있었죠. 네. 앤드류 양이 또 지지했던 것이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양에다가 모금 이런 거 해가지고 크게 지원했었고 사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의 어떠한 지원하는 이런 모금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등 사실은 민주당 계열이 좀 색깔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은 뭐 그건 일론 머스크도 뭐 이번에 정기에서 드러났지만 자기도 바이든 찍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누굴 찍었냐 안 찍었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요즘 미국에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힘에서 가속화주의 빨리 이 기술로 인류의 문명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해석해야 된다. 기술이 인류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뭐 이러한 가속화주의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샘 알트만이 되게 앞장서 있고 되게 정치 사회적인 데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랑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샘 알트만이 앞으로 행보에도 인공지능이 이 아까 말했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인공지능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이러한 셀럽으로서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유명인들이 나서서 사회 변화에 방향성이 옳건 그르던 논쟁을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샘 알트만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은 결함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장을 해주면서 사회의 논쟁들을 계속해서 일으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매우 저는 유익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주장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샘 알트만이 얘기해야 사람들이 그래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이런 경청의 가치들을 그러니까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샘 알트만 대단히 독특한 흔히 말하는 이상주의자 그리고 비전주의자 그리고 혁신가 뭐 이런 타이틀을 충분히 그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GI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그것도 도구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 샘 알트만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화성 가는 얘기하고 AGI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반 인공지능에서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이런 부분인데 샘 알트만은 그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비교하는 건데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의 챗 GPT 4.0 대단히 좋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쓰면서도 놀라실 텐데 이것이 흑백 TV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네, 흑백 TV의 발견인 거고 칼라 TV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와야 되고 스마트폰 와야 되고 스마트폰 초기에서 아이폰 1에서 아이폰 16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단계쯤이 AGI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는데 이 갈 길을 이 반도체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고 계속해서 진화시키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너무 비용이 비싸다라는 거죠. 투자 비용이. 그리고 이것은 샘 알트만은 그래요. 이건 오픈 AI만의 목만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혁신을 완전히 지금 숨통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것을 구매할 수 없으니까 이 칩을. 대표적으로 여러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카오 자체도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AI 칩을. 그런데 구매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구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마저도 못하는 거를 어떤 스타트업의 어떤 창업자가 우리도 한번 AI에 도전장을 내볼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샘 알트만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오픈 AI의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 장사를 뭐 대충 하려면은 이익을 몇 천억 낼 건지 고민을 해야 되고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네. 이게 생각해야 된다. 네. 이런 격언이 딱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미국의 지금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이런 테크 파이오니어, 선구자들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타링크라고 하고 있는 위성을 만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서 뭘로 하냐면 이 위성 회사를 그거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로 바꾸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즉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는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스타링크를 바꾸고 있는 거고, 이 스타링크를 쏘고 있는 기술이 로켓 기술인 거고, 이 로켓 기술이 달나라까지 갈 것이고, 그다음에 화성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이 큰 꿈을 향해서 가져가는데 사실은 이 단계별로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러한 과정들을 갖춰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샘 알트만도 그러니까 이 7조 달러 펀딩을 하겠다고 한 게 그 펀딩에서 반도체 산업을 AI 반도체 산업을 일으킬 거고 그 AI 반도체가 슈퍼 인텔리전스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 거고 그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자동화 기계들이 나올 거고 거기서 나오는 부를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람한테 나눠줄 주겠다. 거고 그걸 나눠주는 돈은 월드코인으로 마련할 거고 이런 그거 주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다 수집할 수 없으니까 홍채 인식을 할 거고 그렇죠.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꿈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스케일 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AI 시대에 꼭 네. AI 기술 그 자체가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같이 좀 네. 지혜를 많이 나눠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재미있는 너무 재밌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 12시 반에 진행되는 거 아시죠? 내일도 12시 30분에 다시 끝내주는 컨텐츠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